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제가 둔 바둑 자전 해설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농심배 예선 2회전이고요. 상대방은 오정아 프로예요. 이번 판을 인공지능으로 보여드리기에 앞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AI로 검토해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똑같이 AI에게 한 수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날 것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리고자 해요. 그럼 강좌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흑번이고 오정아 프로가 100번이에요. 네, 저는 이제 첫 수로 이렇게 소목을 두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제 상대방이 만약에 대각선 쪽에 화점을 진행하면 이렇게 향소라고 하죠. 마주보는 소목을 향소라고 합니다. 향소 포석을 많이 두는 편이에요. 이제 조금 더 많이 바꾸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이 포석을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만, 뭐 다른 포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전에는 이제 이렇게 화점을 향소를 두지 못하게 막는 방향으로 두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대각선, 물론 이곳에서 화점이나 소목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소목 포석을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2022년경에 그 해성배 16강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오정아 프로하고 둔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판이 짜였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여기서 날일자로 진행을 했는데 어제는 제가 입구자를 두어서 좀 더 단단하게, 날일자보다는 좀 더 단단한 측면이 있죠. 단단하게 두었습니다. 여기서도 두 칸으로 벌리거나 또는 이렇게 실전처럼 날일자로 굳혀서 추후에 흙이 이렇게 이곳에 두 칸 정도 들어가는 자리가 좋은 곳이에요. 정석 후에. 그러면 이제 백도 입구자로 나와서 서로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인데 보통은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실전에는 이제 또 걸침이냐 3-3이냐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3-3을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 같아요. 그러면 뭐 어느 한 곳으로 막아서 날일자로 씌우고 이런 식으로 늘어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선수로 손쉽게 귀에 실리를 차지할 수 있고 또 발빠르게 둘 수 있죠. 흙으로. 여기서는 어떤 자리가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제가 검토해보지 않았다. 날 것 그대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이런 자리 좋아하죠. 이런 자리도 좋아 보이는데 약간 악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 두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블루스팟 자리 맞췄네요. 네. 자, 이런 자리를 이렇게 날일자 굳힘에도 바로 이렇게 다가가서 보통은 이제 주도권을 백이 가져가는 상황이지만 인공지능은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서 젖혀가지고요. 지금도 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지 않는 이유는 설마 이렇게 붙이는 수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은데 어차피 한 칸의 자세가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세 칸만 간다라는 거네요. 네, 이러한 변 벌림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과는 좀 확연히 달라졌죠. 그래서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둑의 패러다임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 실전에는 날일자로 걸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날일자로 받아주고 붙여서 젖혔어요. 사실 이 포석을 제가 대국전에 한번 검토해봤어요. 대국 후에는 제가 검토해보지 않았지만 대국 전에 제가 이제 보통 시합이 있으면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할 때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둘지라고 검토를 해보았더니 인공지능은 이렇게 늘거나 젖히거나 하는 작점이 좋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늘면은 호구를 치고 지금 이 형태에 이렇게 늘면 약점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 애호가분들 바둑에서는 약점 때문에 좀 한 점이 커 보여서 거의 이렇게 지키시더라고요. 그러면 백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붙이고 젖히는 정석이 마치 과거의 나를자 정석처럼 인공지능 시대에는 국민 정석으로 이제 두어지고 있는 형태인데, 이때 그냥 늘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강좌에서도 이제 한 2번 정도 다뤘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호구를 쳐요. 늘어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배기 좋습니다. 원래 이런 단수가 교환이 좀 악수인데 교환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가 있죠. 자, 그래서 호구를 치고 한 점을 버리고 변벌림 정도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정수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여기서도 보면 제가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선에 늘거나 젖히거나. 젖히면은 늘었을 때하고는 한 칸의 차이인데 또 변화가 다릅니다. 변에 벌릴 자리가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꾹 이어서 변에 벌리는 것을 추천하고요. 만약에 백돌이 놓여있는 상황에서는 보통 호구를 치고 일선의 단수를 한 방 허용하고 이렇게 한 점을 버리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식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전에는 변벌림이 비어있기 때문에 2단 젖히면 그냥 이어서 지키는 것이 정수예요. 그냥 벌려도 되지만 그냥 깔끔하게 이어서 선수로 교환할 결정 지은 다음에 다시 벌리는 것도 좋습니다. 자, 실전에 가보겠습니다. 실전에 이제 보여드릴 수순이 좀 많아요. 평소에는 이제 포석 단계에서 많으면 50수 정도, 사실 50수도 잘 되지 않은 수순인데, 이제 기보집 설명할 때는 한 60수, 70수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 바둑은 좀 길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수를 치고 있고 밀어놓고 손 빼는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두터운 곳인 이 밀어가는 자리 또는 나를 짜가는 자리를 워낙 좋아해서 바로 밀었는데, 이 수는 어땠을까요? 이쪽 하변 쪽에 둔다면 이런 곳에 들어가면 나오는 자세가 좋아 보여서 둔다면 이 자리 생각이 떠올랐는데 조금 아꼈습니다. 좀 궁금해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한 자리가 거의 다 추천수에 떠오르네요. 교환하고 이렇게 나를 짜. 그러면 두터운 벽을 쌓아서 다시 침입을 했을 때, 이렇게 침입하는 자세가 좋다라는 거네요. 먼저 사전 공작을 하는 거죠. 두터운 벽을 쌓은 다음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침입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공격적인 수예요. 백도를 양분시키면서 중앙으로 이제 진출하면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먼저 벽을 쌓는 게 참 좋네요. 실전에는 밀었는데 이 수도 추천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벌림을 했어요. 사실 좀 의외한 수였는데 이 자리를 두지 않을까, 또는 둔다면 이런 자리를, 글쎄요, 이런 자리는 나를 씌우는 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둔다면 이런 자리 또는 이런 자리 두지 않을까. 저라면 이곳을 두었을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를자. 제가 이제 검토해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눈목자로 벌리는 수는 종종 등장하는 수법입니다. 많이 나오죠? 이렇게 약간 두 칸 벌림이 뭔가 당한 것 같고 상대에게 눌리는 느낌이 싫어가지고 높게 가는 걸 선호하는 기사들이 꽤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하변에 고저장단이 적당히 어우러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좋네요. 그 둔다면 나를 짜. 이 수도 적극적인 수. 또 중앙으로 봉쇄를 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두는 수도 상당히 까다롭네요. 실전이라면 이렇게 두고 한 칸으로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미는 자세도 좋고 거의 이렇게 붙이고 젖히고 늘고 그냥 늘어서 두는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백은 이제 흑돌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하변 쪽의 세력과 또 좌변 쪽의 세를 만드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래서 나를자가 또 굉장히 적극적인, 아주 좋은 수로 보여집니다. 근데 실전에는 변으로 벌리니까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주도권이 흑에게 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전에 이 자리를 씌웠는데
인공지능이 아마도 추천하지 않을까. 네, 블루스팟의 자리입니다. 받아주니까 이때도 나를자를 먼저 갔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전에 바로 들어갔는데 정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군요. 여기서 실전에 이쪽을 들어갔습니다. 이쪽을 들어가서 한 칸을 뛸 때 이렇게. 이렇게 또 벌리는군요. 네. 그러니까 침입을 해서 백도를 양분시켜서 양분마로 몰아서 공격을 한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막상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한 수 한 수 들어가고 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실전은 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젖히고 이렇게 밀고 네, 늘고 여기를 씌웠습니다. 그냥 한 칸을 벌렸어야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한 칸이 블루스팟이네요. 네, 이렇게. 그냥 천천히 여기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갈라지면 어떡하죠? 네, 하나만 교환해 놓고 발빠르게 또 이렇게 외벽을 쌓아서 두겠다. 점점 백의 진영에서 침입한 흑돌이 102점을 압박하고 있는 형태네요. 네, 한 수 한 수가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이 자리를 알아도 두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갈라지는 형태잖아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버리는 것도 아깝고 그냥 교환만 해두는 상태라는 건데 왜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약간의 벽을 만들어 놓겠다. 하지만 벽조차 미리 만들어 놓는 건 악수다. 먼저 한번 웅수타진으로 물어보는 거다. 이런 의도인데 상당히 고차원적인 수법이죠. 어렵습니다. 자, 실전에는 이 자리를 씌웠어요. 그러니까 젖히고 이어서 두었습니다. 끊는 약점을 엿보는데 저는 이때 실전에 이렇게 호구를 쳤는데 늘어도 되지 않았을까? 꼬부린다든지? 네. 늘어서 두는 게 사실 일감이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끊으면은 단수 쳐서 이렇게 단수가 선수여서 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끊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늘어서 둘 줄 알았어요. 일감으로는. 실전에 호구를 쳐서 제가 밀었는데 받아주면 젖히고 2단 젖혀서 봉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대방의 그런 고심, 장고라고도 하죠. 네, 장고가 시작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호구를 친 수는 승률상으로는 꽤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두니까 14%가량 떨어지는데 이 수를 두었을 때 그냥 막아야 되는군요. 막아서 흑이 괜찮다. 이 자리도 급소 자리도 남아 있어서 이렇게 늘면은 그때 이렇게 단단하게 자세를 잡는군요. 끊어가지고 축이 유리하니까 이렇게. 네. 그리고 변의 흑돌은 안전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잡힐 돌이 아니다,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냥 나를자로 씌우면은 막상 좌변의 흑돌이 상당히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렵습니다. 실전은 밀었는데 민수도 받아주면 젖혀서 이렇게 봉쇄하겠다라는 의도였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실전이 늘었고요. 여기서도 막아야 되는군요. 네, 막는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실전에 중앙으로 좀 멋을 부리는 행마를 했어요. 네, 이렇게 두니까 실전에 여기서 꼬부려서 나왔고 이때도 막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막아야 되는군요. 실전에는 이 자리를 뚫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승률상으로는 흑이 조금 앞서 나갑니다. 네, 승률상으로는 62% 정도인데요. 워낙 좌변의 자리가 커가지고 한 칸을 벌렸고요. 한 칸을 띄었습니다. 이렇게 뛰는 자리가 조금이라도 괜찮네요. 급소도 엿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되었을 때요. 왜 이렇게 한 칸 뛰는 걸 생각을 못했을까요? 실전은 이렇게 한 칸을 뛰니까 늘어서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장고를 많이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좀 타협의 양상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흑은 침입과 어떻게 보면 타개와 공격을 통해서
지금 102점 사이를 끊었죠. 지금 보시면 아래편에서 실리적으로 큰 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앙 쪽에 어떻게 보면은 탈출이 되면서 100의 큰 모양을 견제했죠. 그래서 약간은 만족하고 있었는데 다음 수가 어렵더라고요. 어디를 두면 좋을까요? 아까 보니까 인공지능 이런 자리였는데 지금은 아닐 것 같은데 좀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오, 네. 손을 빼고 두 칸 벌림. 실전에 근데 잘 뒀어요. 일단 이 자리도 좋아 보입니다. 이 자리도 거의 투픽인데요. 두 번째 추천수인데 지금 승률 알아보면 74% 정도네요. 흑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들어갔는데 이때 만약 물러나면은 실리로 손해이기 때문에 막아서 진행을 했어요. 이거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정수네요. 부분적으로 만약 젖히면 안 받습니다. 들여다보고 끊어서 100이 잡혔고요. 만약에 넣는다면은 찌르고 붙여서 이렇게 건너가는 순간 100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100은 이 끊어가는 약점을 노려야 돼요. 이렇게 끊는 약점을 노려야 돼서 지금 당장은 탈출이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100도 이 자리를 먼저 이제 공략을 해 들어갔는데 이제 끊는 약점을 엿보겠다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때 근데 제가 여기를 사실 일감으로 두고 싶었는데 막 붙이고 무식하게 끊어버리면은 좀 흙이 약간 가두어지는 상황 같아서 두지를 못했고요. 실전에는 근데 이렇게 두더라도 이거는 백이 흙을 끊더라도 잡고 득인지가 의문이네요. 네, 이거는 흙이 안 되네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안전하게 이렇게 입구자를 두었고요. 네, 그냥 한 칸이 정수였습니다. 실전에는 입구자를 두니까 한 칸을 벌리고 다시 또 두고 싶었던 자리, 이 자리를 두었는데 이 자리로는 역시 한 칸이 좋아 보입니다. 네, 한 칸으로 두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맞으니까 오정아 선수의 기풍이 상당히 두텁거든요. 중후한 기풍이에요. 선이 굵은 바둑인데 중앙지향적이고 그래서 저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많은데요. 저보다는 확실히 스케일이 큰 바둑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를자로 씌웠을 때는 뭔가 백이 좀 이미 흐름을 약간은 가져가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막상 또 붙이는 수가 네, 이렇게 바로 그냥 결행을 해가지고 그냥 뭐 무식하게 끊는 약점이 있으니까요. 또 백이 전체가 미생이기 때문에 백도 지켜야 되는데 끊는 약점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와, 어렵습니다. 바로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결행을 했어야 되네요. 실전에는 이곳을 붙이고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먼저 이 자리를 두었는데 응수타진인데 사실 이렇게 받는 것이 일감이었어요. 그럼 이런 자리 둬서 넘어가겠다? 이런 의도처럼 보였고요. 받았어야 됐을까요? 그냥 받는 게 정수네요. 실전에는 이곳을 찔렀는데 찌르고 끊는 교환이 꽤 악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뒀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 악수 하나로 백이 좋아지네요. 네, 백이 6대 4가 되었습니다. 네. 자, 악수 교환 같은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큰 차이네요. 실전에 붙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저는 근데 이 수가 좀 흑에게 연결을 강요하는 수인데 조금은 무리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이 수가. 이 자리도 급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받아서 넣을 때 바로 끊는 것이 가능하군요. 네, 실전에 이 자리를 먼저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단수가 좋았고요. 백이 상당히 잘 뒀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뭔가 백돌이 그 급소 자리에 놓여 있고 타개를 하는 과정에서 흑이 좀 악수를 많이 뒀네요. 네, 제가 보니까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연결을 해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실전에 굳이 이렇게 두지 말아야 되는 그런 자리를 괜히 교환을 해서 연결하는 수를 남겨주었고요. 나를자를 맞았을 때도
지금 여기서도 일단은 단수를 쳐서 두어야 하는 장면이었는데 실전엔 붙이고 네, 좀 많이 당했습니다. 연결을 선수로 해놓고요. 늘어서 받으니까 이런 거 연결하기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단수를 쳤는데 네, 블루스팟짜리였네요. 지금 승률이 정확하게 6대4 정도입니다. 전에 밀었고요. 늘어서 두니까 이 자리를 또 밀어서 네, 연결을 시도했어요. 자, 여기서 사실은 제가 이거 패가 있는데 이렇게 젖히고 패를 바로 걸었는데 사실 지금은 좋은 타이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두었을 때 실제로는 백이 받아주었는데 이 수가 어땠을까? 전우 같으면 안 받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받는 자리도 추천수 있네요. 오히려 제가 패를 건 것이 약간 이상했나 봅니다. 패감을 만들어야 되네요. 이런 식으로 자꾸 패감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면 네, 이 패 굉장히 큰 패거든요. 근데 백도 결정패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안 받아야 될까요? 아,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다음 패감이 없습니다. 아, 이런 자리를 패감으로 쓰는군요. 악수지만 워낙 큰 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감을 만드는 거 생각을 못하고 제가 이 자리를 치고 밀었는데 이었을 때 이때 제가 좀 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뛰는 게 어땠을까? 아, 막아서 두는 게 블루스팟짜리네요. 상대방이 굉장히 잘 뒀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낙관을 했는데 전혀 낙관할 상황이 아니었네요. 네, 실전에는 이렇게 패를 바로 걸어간 수가 흑으로 좀 무리였고요. 자, 여기서 또 약점이 생긴 곳을 지켰습니다. 아, 안 지켜야 되는군요. 네. 이렇게 되니까 백이 3.8집, 4.0집 정도로 앞서갑니다. 네, 실전에는 이렇게 다가갔고요. 제가 날일자로 두었습니다. 날일자로 받으니까 여기서도 3-3을 두었고요. 막는 게 정수네요. 네. 제가 이제 바둑이 끝나고 복귀를 할 때 좀 의견을 말을 했는데 좀 보니까 너무 형세 판단을 잘못하고 있었네요. 지금 백의 승률이 좋습니다. 지금 9대1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인 줄은 좀 꿈에도 몰랐어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실전에 좀 약간 기회를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이때도 이렇게 받으면은 좀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있어가지고요. 자충으로 네, 좀 수상전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칸을 뛰는 이유는 이렇게 찌르면 맞고 밀면 붙이겠다라는 의도예요. 깔끔하게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칸이 좋은 수고요. 부분적으로 지금 네, 팩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패에서는 실전에 여기서 백이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여기서 이렇게 두는 자리가 좋은 곳인데 실전엔 여기를 두었거든요. 단수가 좀 많이 실수이지 않았을까? 단수가 네, 따내니까 또 팩감을 사용해서 받고 이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렇게 둬도 5대5인데 실전에 이렇게 두는 바람에 이게 꼬여가지고 근데 원래는 백이 좋았던 바둑이네요. 지금 5대5가 됐어요. 완전 5대5가 됐는데 문제는 여기 패를 제가 계속 했었어야 됐습니다. 이 패싸움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패가 2개가 나오죠. 근데 실전에는 이 자리를 붙이는 자리가 굉장히 작았고 많이 작지는 않네요. 일단 패를 계속 하라고는 하죠. 인공지능은. 일전에는 이 자리를 두니까 이걸 안 받았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 완전 5대5입니다. 자, 이때가 중요한 지점인 게 저는 이제 국후에 가장 후회됐던 부분이 지금 좌하 쪽에 사활이에요.
좌와 쪽이 흑이 만약에 백을 잡는다면 이 자리를 두면 전체가 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백이 둔다면은요, 이 자리를 둬서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되면 느는 곳이 선수예요. 그러니까 느는 곳이 건너가는 수가 있어서 선수가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빨리 지켰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전에는 이렇게 붙이니까 이쪽 귀에 사는 것보다 좌쪽 귀가 더 컸었을 것 같아요. 실전에 이 자리 잘 두었고요. 여기를 두니까 여기서도 여기를 두었는데 빨리 손을 빼고 이 자리를 두었어야 됐을까요? 실전에 잘 뒀습니다. 두니까 여기서도 잘 뒀고요. 이었고 늘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 여기서가 찬스네요. 지금 백이 9대1의 상황까지 갔었다가 지금 흑이 9대1 상황으로 거의 오는 상황이에요. 좀 백이 좌하기 쪽을 살렸다면 좋았는데 우상기를 살렸거든요. 그리고 흑에게 중요한 선수가 돌아와서 집으로 3.1집 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분 출기 1회예요. 그래서 출기지만 좀 깁니다. 그러면 사실 시간이 충분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너무 경솔하게 뒀어요. 왜냐면 실제는 제가 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자리를 띄웠는데 이 자리가 지금 두니까 33%나 떨어지는. 근데 둔 순간 아차 싶은 게 이렇게도 왜 안 뒀지 그 생각이 딱 바로 들었어요. 바로 이 생각이 딱 나자마자 그 엄청난 후회가 좀 밀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너무 경솔했다고 해야 될까요? 좀 복기가 약간 틀렸는데 그 전 다시 넘어가서 그 전으로 조금 더 수순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하나 더 밀어놨어요. 밀어놓고 둘 때 밀어놓은 게 100으로 좀 더 이득일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100이 유리한 상황이고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고 나를 짤 두고 3 두고 막는 게 지금 뭐 승률상으로 거의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100이 80% 넘겼고요. 그다음에 끼우고 받고 나가고 똑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치고 나가고 여기서 단수 치고 따내고 있고 이때 100이 좀 잘못 스텝이 꼬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수 치고 이렇게 웅크렸다는 거는 좀 뭔가 수읽기에 착오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도 팩감을 계속 사용하는 게 맞는 상황이었네요. 네, 실전에는 이거 밀어둔 차이로 승률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00이 계속 좋았을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도 지금 빨리 좌 쪽을 살려라는 거고요. 붙이니까 이렇게. 여기서 어땠을까요? 여기서가 완벽한 5대5네요. 놀랍습니다. 실전인데 이때 사실 찬스가 왔어요. 근데 집으로는 극리합니다. 1.7집 이 자리를 두었어야 됐는데 둔다면 또 이 자리도 좋았고요. 실전에는 한 칸이 거의 약간 패짝처럼 너무 손해의 수였고요. 지금 좌하기 쪽도 이어서 두는 것이 더 좋네요. 실전에는 그냥 이렇게 찝어서 공격을 했었어야 되네요. 이거 왜 찢는 수를 생각을 못했을까요? 네, 이렇게 두면 훨씬 더 집으로 이득인데 느는 수도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로 빨리 이쪽을 깼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오니까 100이 이미 좋아졌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런 자리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삭감을 깊숙하게 들어가는 수가 아까 승부수였는데 결론적으로 지금도 100이 좋네요. 이렇게 두고 여기서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기도 날일자로 수는 어렵습니다. 나와서 끊어라.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좀 수출기에 몰린 상황이었는데 지금 날일자로 가면 상대방도 그냥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찌르고 끊었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하면 100이 여전히 미생이다. 느는 곳도 선수고
맛보기로 100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자, 바둑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집어서 잡으러 갈까요? 네, 저기 집어서 100을 제압할 수가 있네요. 여기 이곳이 마지막 승부처예요. 근데 실전엔 제가 그냥 두었는데 한 칸으로 이렇게 이제 수습이 되면서 이때 이제 미세한 상황으로 가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회착이 일단은 밀고 여기까지 받아주는 데까지는 괜찮았는데 시간 연장책으로 교환을 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두면 반집 승부네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흑보다는 백이 끝내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은 형태예요. 제가 여기를 뒀는데 사실 여기도 다음 수로 당연히 젖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이 바둑에서 창피한 부분이 잠시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 백이 늘었고요. 네, 두터운 수예요. 이때 어떻게 받았어야 됐을까요? 일단은 받아서 둬야 되네요.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한 sap도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데 두더라도 다 받아주더라도 반집 승부이기 때문에 여기를 막을 수가 없죠. 그건 실전이라면 이을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도 서로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기회가 좀 많았다라는 거고, 네, 끝내기 단계에서 마지막 패착이 둔다면 이곳이 좋은데 이거 하나 집어 넣었고요. 이곳이 좋은데 이렇게 둔 것이 마지막 패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니까 백이 좋아졌어요. 하나 찝고 받을 때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이때는 이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실전에는 거의 반면 승부까지 차이가 벌어졌고요. 이 바둑 역시 복기를 해보니까 다르네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아마도 여기 이제 그래프가 이곳인데, 네, 지금 집으로는 3.9집.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흙으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네, 다시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막상 별로 크게 유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70%, 80%, 한 세 집에서 넉 집 정도 우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형세 판단 착오로 이게 막상 두었을 때는, 네, 지금 보시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시작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때까지만 여기서 알아보면, 네, 흙이 조금 우세한 상황으로, 네, 포석은 시작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이곳을 두니까, 네, 이곳을 띄는 것이 정수였고요. 네, 네, 이곳을 두니까 이곳을 두고 여기서도 계속 중앙으로 나와야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자리 두는 것도 굉장히 큰 곳이네요. 백이 함부로 못 둬요. 이렇게 끊는 것 때문에, 끊기는 수 때문에. 실전에는 이 자리도 발이 느렸고요. 뭐 이런 자리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일종의 잽인데 그냥 받아주면 그만인데 괜히 좀 이상한 생각을 하다가 여기서 어떤 수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찔렀는데 굉장한 악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둑 두다가 보면 한 10% 정도 떨구는 수는 크게 실수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20%, 30%, 때로는 50% 떨구는 수를 다들 한 번씩 두는데, 이제 그런 수들을 피하자, 최대한 기복을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기복이 많은 바둑입니다. 잘 둘 때는 막 블루스팟을 연속으로 둘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실수가 더 많죠. 네, 특히 이런 바둑은 공구가 되어 있지 않는 바둑에서는 특히 상호간에 실수가 많고요. AI 프로그램을 구매하신 분들이 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이제 AI 구매 후에, 그러니까 프로들 바둑을 놓아보면, 정말 실수 투성이다. 그야말로 떡수 대잔치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프로들도 AI와 비교하면, 석점 정도 치수예요.
저도 석점으로 도전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절애한테. 네. 그 정도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부하는 입장이고 또 AI로 같이 네,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강의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못 두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바둑은 어제 제가 져서 탈락을 했어요. 예선 2회전에서 탈락을 했지만 1회전에서 또 제가 좀 모처럼 승리를 거둔 판이 있습니다. 그 판은 이제 남자 프로 현유빈 프로와 둔 바둑인데 이제 그 대국도 이제 차기 강좌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게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은 상호간에 약간 자잘한 실수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주 큰 실수까지는 모르겠고요. 30% 정도 떨군 수도 물론 마지막에 나왔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초읽기에서 발생하고 초반전에는 조금씩 떨구는 수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사실은 여기까지만 여기서 백이 좀 이미 좋아졌죠. 사실은 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팩감을 만들어라 이런 뜻인데 한번 밀어놓고 뒀죠. 네 여기서도 팩감을 만들었어야 돼요. 이때가 딱 5대5인데 패를 섣불리 들어갔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1차 패착 비슷한 네 그러니까 여기 끊는 약점도 있어서 이곳에 이제 밀고 건너가는 수가 집으로 상당히 커 보였는데 막상 이렇게 지키니까 흙도 또 지켜야 되고 또 귀중한 선수를 백이 가져가서 백이 좋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착오죠. 지금 보시면 저는 이렇게 모양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형태를 좋아하는데 좌상기 쪽이 모양이 제법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정아 선수가 저보다 훨씬 더 잘 두죠. 고수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양이 좀 더 크게 형성이 되었고 스케일이 큰 바둑을 잘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패를 걸어가지고 제가 잘 됐어요. 부담이 없는 패거든요. 꽃놀이 패성인데 여기서 백이 사실은 이렇게 지켜서 살았으면 크게 깔끔하게 살아있는 형태인데 집으로도 꽤 많이 나죠. 거의 지금 이 집의 모양의 형태가 그냥 한눈에 보더라도 지금 이거는 거의 뭐 6집의 형태인데요. 이곳을 찝더라도 호구가 선수여서 근데 실전에는 6집 날짜리가 3집밖에 안 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3집 손에 큰 차이죠. 여기서 딱 기회가 온 거죠. 사실은. 근데 실전에는 기회를 잡지를 못했네요. 여기서 계속 패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좌하기가 큽니다. 좌하기. 네. 근데 우상기를 선택했고 우상기에서 찬스가 왔어요. 또 엎치락 뒤치락 하는 장면이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지금 140수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흑이 2.1집 유리한 상황. 네, 지금 여기서 블루스팟의 자리는 이곳. 근데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되는 것 같은데 승률상으로는 꽤 많이 떨어지네요. 23% 떨어지는데 사실 여기 사활이 이렇게 치중가면 잡을 수가 있거든요. 팩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데도 더 치중 가서 잡을 수 있거든요. 집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두는 게 더 이득인데 왜 이렇게 두라는 걸까요? 뒷맛 때문에 그럴까요? 이런 자리? 혹시 나중에 들여다보는 자리, 이런 자리 선수들 네, 지금 이 자리 두었더라면은 흑이 조금은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제가 시합에서 두었던 어제 날짜가 7월 10일이에요. 네, 어제는 제가 이제 좀 시합 끝나고 약간 퇴근 시간에 걸려가지고 좀 차도 많이 막히고 또 오자마자 또 할 일도 많아서 좀 아들내미 밥상도 차려야 되고 뭐 집안일도 그렇고 여러 일들이 많아서 어제는 바로 복귀를 못 해보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서야 해보는데요. 생생하게 그냥 날 것 그대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복귀를 해봤습니다. 오늘 네 영상 좀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차기에 또 1국에서 예선 1회전에서 두었던 바둑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